됐어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19년도 이외에 전기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제 이 특이사항은 이제 지난 회차랑 똑같이 한번 이제 풀어보고요. 이제 특별히 뭐 이제 더 나올 수 있는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81번이 되죠. 자, 81번. 고압용 기계기구를 시설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기계기구의 지표상 높이다라는 얘기예요. 기계기구의 지표상 높이인데, 자, 첫 번째가 전압이 고압이고, 두 번째가 전압이 특고압인 형태에 따라서 저희가 구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점은 뭐냐면요. 전압이 고압이 되면 설치 장소가 좀 구분이 돼줘야 돼요. 자, 이 설치되는 위치가 시가지 외라면 최소 높이는 얼마가 되냐면 4m 이상 높이에 설치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다만 이들이 시가지에 설치된다면 얼마가 된다? 4.5m 이상 높이에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요, 문제 자체에서 시가지다, 시가지 외다라는 언급이 없으면 바로 누가 기준이냐면 시가지 외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특고압은 이제 시가지든 시가지 외든요, 무조건 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뭔 얘기냐면, 보통 이제 그 주상 변압기는 이거보다 훨씬 높죠. 어떤 경우냐면, 우리 공장이 지금 전기실도 없고, 옥상도 없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변압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경우에는, 지지물을 제가 세운 다음에 이렇게 가대를 설치해요. 그 다음에 이 가대 위에다가 변압기를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만약에 이제 변압기가 무거우면 지지물을 이렇게 H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지면을 기점으로 대지면을 기점으로 그 장비의 하단 사이에 이제 이 최소 높이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외우실 때는 좀 기계기구의 지표상 높이는 4.5 그다음에 5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4.5, 5 이렇게 이제 좀 기억하라 달라 이런 얘기죠. 자, 봅시다. 그래서 고압용 기계기구를 시설해서는 안 되는 경우인데 이미 1번입니다. 시가지 외로서 지표상 얼마? 3m인 경우가 안 되죠. 시가지 외로서 지표상 얼마가 돼야 된다? 4m가 돼야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 보십시다. 82번. 82번. 어떤 공장에서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전압이 22kV인 가공전선을 건물 옆쪽에서 이제 1차 접근 상태로 이제 시설할 경우 케이블과 건물의 조형제 간의 거리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버렸으면 해요. 잘 나오는 문제 유형도 아닐 뿐더러 이제 이 암기하기가 좀 무지 까다롭습니다. 어쨌든 그냥 좀 버리셨으면 해. 0.5m인데 정답은 1번이에요. 이런 건 그냥 버리자, 그냥 풀리자. 자, 83번. 이런 거는 꼭 해야지. 자, 거기 보시면 옥내 시설하는 전동기가 소손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과부하 보호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죠. 요거는 저희가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장치 생략 조건이 돼요. 전동기 과부하 보호 장치 무슨 조건이다? 생략 조건이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요, 우리가 전동기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열동 계정기나 EOCR, 전자식 과전류 계정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다음의 경우에 그렇지 아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떨 때냐면 전동기의 출력이 0.2kW 이하의 전동기나, 두 번째가 이건 단상이어야 돼요. 조건이 있어. 단상 전동기면서 과전류 차단기 16A 이하로 보호되거나 내지 20A 이하 배선용 차단기로 보호한다면 생략할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시험 문제 풀 때 이 단상의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동기 전원 측에다가요, 모터
10A 퓨즈가 연결되어 있대요. 아무 말이 없는 과전류 차단기는 퓨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16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하거나 내지 20A짜리 배선용 차단기가 있다 이거죠.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도 소소한 바뀜이 하나가 있는데 요게 16이 아니고요. 이제 15였다가 16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국전기설비 규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갑시다.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에 그 과부하 보호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데 출력을 갖고 물어본 거죠. 2번에 보면 전격 출력이 얼마? 0.2kW 이하인 경우, 즉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거 기출문제는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도 존재하니까 같이 좀 정리합시다. 뭐 여기선 더 이상 이거 말고는 나올 게 없어요.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이 되죠. 사용전압이 66,000V인 가공전선로를 시가지에 시설할 경우 전선의 지표상 최소 높이인데요. 요거 조금 쓸 내용이 많습니다. 요거 제가 한번 잘 정리해 볼게요. 자,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되겠습니다. 요거 제가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다 정리해 볼게. 요거는 좀 잘 나와요. 버릴 문제가 절대 아니야. 사실 뭐 82번이 잘 나오면 이것도 정리를 하죠. 근데 뭐 저거는 뭐 자, 84번. 네. 요건 저는 이제 테마의 이름을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다라고 해볼게요. 네. 자, 일단 세 가지 테마로 분기돼요. 자, 저고압이 있고요. 전압이 저고압인 경우랑 특고압인데요. 시가지 외를 얘기하고요. 특고압인데 시가지인 경우를 말하죠. 우리는 시가지다, 시가지 외다라는 언급이 없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지 외가 기준입니다. 자, 이걸 좀 기억하실 때는 먼저 도철행, 그 다음에 기타로 한번 묶어볼게요. 자, 도철행, 기타. 네. 자, 먼저 저고압 가공전선이 도는 뭐가 된다? 도로를 횡단하는 거죠. 도로를 횡단하는데 이거 아주 주는 문제고요. 어떤 식이든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한다고 나오면 무조건 6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어떤 식이든 가공전선이 철도를 횡단한다고 나오면 무조건 6.5예요. 아주 주는 문제야. 이런 문제 나오면 만세를 외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횡은 뭐냐면 횡단보도교죠. 그렇죠? 자, 저고압 가공전선이 횡단보도교를 횡단한대요. 최소 높이는 3.5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 이상이야. 단 이들의 전선이 절연전선이나 내지 케이블로 되어 있다면 뭐가 된다? 3m까지 그 높이를 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하는 게 아니고요. 버려. 나온 적이 없어. 자, 그 다음에 기타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타는 뭐냐면 위의 사망을 제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기타의 경우에서 문제를 이제 이 시험화에서 문제할 때는 도로를 따라 시설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저고압 가공전선이 도로를 따라 시설하면 최소 높이는 지표상 저희가 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단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서 얘가 주어져요.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라면 얼마까지 감할 수 있냐면 4m까지 감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절케를 기점으로 해갖고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네. 자,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 외인데요. 자, 이거는 조건이 있다.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되면 최소 높이는 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줘. 160kV 이하에서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기준이 6이 됩니다. 6m 이상.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160kV 이하면 평지면 6이고 산지면 5였는데 그냥 평지란 얘기가 사라지고요. 그냥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개정이 되면서 만약에 이것이
산지라고 주어지면 얼마가 된다? 5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지난번에 계산하듯이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5 또는 뭐가 된다? 6이 되죠. 이것은 산지라면 6이고 2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러니까 산지라면 5고 2를 제외한 나머지는 6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다가 단수에다가 곱하기 0.12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특고합 C가지가 되죠. 이때는 35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10m 이상 높이에 설치해 주고요. 다만 전선이 절연전선이라는 얘기가 주어지면 이제 8m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5kV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똑같아. 기본 8 또는 10이 되는데요. 희한하게 이 문제는 단 한 번도 이렇게 8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절연전선이 되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 8에다가 단수에다가 곱하기 0.12를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자, 첫 번째, 사용전압이 66,000V인 가공전선로를 어디에? C가지니까, 지금 66,000은 엄연한 누구예요? 거의 C가지잖아요. 뭐 도천획 아니잖아. 그쵸? 이제 이 지표상 최소 높이를 물어봤는데, 엄연히 여기에 해당하죠. 그러면 전선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자, 이 위에다 한번 해봅시다. 단수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단수라는 건 뭐예요? 35kV를 초과하는 전압을 그대로 올려놓은 다음에 기준을 빼주는 거죠. 그 다음에 10으로 나누는 거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1단이 나온대요. 이 계산이.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단수는 소수점을 절상하기 때문에요. 4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10 플러스 4 곱하기 0.12가 돼서 얼마가 된다? 10.48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으로 저희가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표로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거 원래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 출제가 다 돼요. 여기서 다 걸리니까 요거를 이렇게 이제 표로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 뭐 조건이라고 해볼까요? 이거 이렇게 할게 그냥. 예.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쵸? 이렇게. 예. 자, 그래서 84번이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와 관련된 문제고요. 66kV가 주어지면서 문제가 이제 풀어지는 경우죠. 아무튼 꼭 정리합시다. 자, 8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량이나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지중전선로에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이제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죠. 요거는 뭐 이제 그 지난 회차에서도 제가 이제 문제를 풀었었죠. 자, 요거 지표상 높이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85번 보겠습니다. 자,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되는데, 네.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다. 자, 먼저 싹 지웁시다. 이게 이제 좀 길었죠. 자, 85번이죠. 네,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되죠. 자, 우리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은 첫 번째 무슨 매설? 직접 매설식. 두 번째가 관로식. 세 번째가 무슨 식? 암거식이 되겠습니다. 예. 자, 직접 매설식은요, 직접 매설식은 좀 이제 특이한 게 있었죠. 여기서 어떤 차량 및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있으면 최소 매설 깊이는 얼마가 돼야 된다? 1m 이상이 되죠. 그쵸? 예, 차량이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얼마가 된다? 1m 이상. 개정 전에는 1.2였는데요. 이게 특이하게 이제 1m로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의 형태가 얼마가 된다? 0.6이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지난 회차 때 언급 드렸었죠.
원래는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1.2고요. 없으면 이제 0.6이었는데 그 말을 아예 빼버렸어요. 그냥 기타라고 봤고요. 관로식 같은 경우에도요. 기본적으로 1m 이상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 또 껴들어왔어. 예, 차량이나 어떤 기타 중량물에 압력의 우려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최소 매설 깊이는 얼마가 된다? 0.6이 되겠습니다.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 이상이야. 그쵸? 뭐 암거식은 뭐 별도로 물어본 게 없고요. 자, 그래서 85번은 차량 및 기타 이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중전선로의 직접 매설식이죠. 자, 무슨 매설식? 직접 매설식이야. 그 다음에 뭐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의 우려가 있잖아. 그럼 얼마예요? 1m라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렇죠? 무조건 맞춰야지. 자, 86번 저압 옥상전선로의 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죠. 요것도 조금 지워보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좀 잘 정리 부탁드릴게요. 자, 86번 갑시다. 옥상전선로. 이것도 좀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어요. 제가 한번 다 정리해볼게요. 86번이죠. 무슨 전선로? 옥상전선로. 옥상이 이제 전선로를 꾸미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겨냥해서 하나 뭘 물어보냐면 이 옥상전선로는 일단은 특고합은 안 됩니다. 자, 옥상전선로는 특고합은 시설이 불가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이거 아주 겨냥해서 나와. 첫 번째가 전선의 굵기 물어보는데요. 옥상전선로는 희한하게 저압만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언급드리는 전선의 굵기는 저압이 되고요. 자, 전선의 굵기는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가 지지점 간의 거리가 돼요. 지지점 간의 거리라고 그래요. 옥상전선로에서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희한하게 출제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항상 틀린 것으로 물어봐. 항상 틀린 것으로 몇 메타 이하가 되냐면 20m 이하마다 지지하는데 그렇지 않죠. 자, 세 번째 이거 지금 요거와 관련된 문제인데 조영제와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인데요. 이거 저는 이제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여기서 해결되는 건데 저는 추천은 안 드려. 주로 이제 이 세 가지가 시험 문제에서 거의 대부분 이제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옥상전선로는 특고합은 시설이 불가하고요. 두 번째 옥상전선로의 전선의 굵기는 뭐가 된다? 2.6mm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옥상전선로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15m 이하가 돼야 되는데 맨날 틀린 걸로 20m 이하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여기서 출제가 되고요. 조영제와의 이격거리 이제 2m인데 이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보실 수 있으면 보는 거야. 자, 갑시다. 86번 저압 옥상전선로의 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 전선은 절연전선을 이제 시설했대요. 일단 제가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렸지만 넘어가겠습니다. 2번 전선은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쓴대요. 이거 맞는 얘기야. 여기 있잖아. 그쵸? 맞고요. 자, 세 번째 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에 의하여 접촉되어 시설되지 않도록 한다. 맞는 얘기예요. 자, 4번 아니지. 전선과 옥상전선로에 시설되는 조영제와의 이격거리는 0.5가 아니라 뭐가 된다? 2m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출제는 안 되는데요. 어쨌든 이거 말고 얘네 세 개가 많이 나와요. 요 세 개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87번 보겠습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86번은 그래서 4번. 자, 87번 볼게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에 그 높이는 지표상 몇 메타 미만에서는 설치하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발판 볼트의 최소 높이인데
이게 이제 지지물을 보면요. 이 지지물을 보면 저희가 여기 이제 구멍이 이렇게 뽕뽕 뚫려 있죠. 이 뽕뽕 뚫린 구멍에다가 저희가 이런 식으로 된 나사못을 이렇게 이제 끼우는 거죠. 이 못을 끼운다. 요걸 이제 저희가 승주못 또는 뭐 발판못 또는 풀스텝바 또는 이제 뭐 그런 저기잖아요. 아이시바 이렇게도 불러요. 어쨌든 얘를 끼워갖고 제가 이제 밟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놈 최소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요. 1.8m 이상이 돼요. 얼마 미만에서는 설치하면 안 되는 거죠? 1.8이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된다?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판못의 최소 높이는 뭐 이 이상 뭐 더 나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보시는 건데, 근래에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셔갖고 이렇게 띠둘러갖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근래에는 거의 그런 게 없고 전부 다 바가지 차를 불러주죠.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고소 작업하다가 이제 이 높은 데에 이제 작업하다가 사람이 떨어져서 추락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럴 바에는 이제 바가지 레카차 불러주는 게 좋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없더라고요, 보면. 네. 자, 83번 보겠습니다. 88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87번의 정답은 2번이죠. 자, 요거 지워볼게요. 자, 88번인데 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으로 나경동선을 사용할 때 최소 굵기죠. 네, 88번이 되겠습니다. 88번은 누구에 대한 문제다? 가공지선에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지지물이 있고요. 여기에다 제가 완금을 이렇게 설치하죠. 그 다음에 애자를 이렇게 장치하지. 그 다음에 전선을 이렇게 가선하잖아. 우리 여기다가 뭘 씌워? 꽃갈콘을 이렇게 씌워. 그 다음에 이 꽃갈콘에다가 저희가 뭘 설치한다? 가공지선을 이렇게 설치하죠. 그래서 가공지선은 이제 뇌가 직격했을 때 선로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주된 역할은 뭐예요? 뇌에 대해서 누구를 보호한다? 전선로를 보호합니다. 이 가공지선이요, 뇌에 대해서 전선로를 보호함과 동시에 또 하나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차폐선의 역할을 겸합니다. 이건 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 차폐선은 바로 뭐 한다? 유도장애를 경감하죠. 이 가공지선이요, 지금 이 역할도 겸합니다. 그래서 차폐선이라는 게 이제 이 쉴딩 와이어, 그래서 전력선과 통신선에 대해서 이 유도장애 경감 대책 있죠. 그래서 전력선 측에서 취하는 효과적인 대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유도장애 경감 능력도 있어요. 정전이랑 전자유도. 그래서 어쨌든 가공지선은 이러한 역할을 갖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한테 시험 문제에서 출제해야 될 때는 뭐가 물어보냐면 바로 각도 그러니까 각도래. 그거는 이제 전력 문제인데 굵기 물어봐요. 굵기. 자, 첫 번째가 고압의 경우 몇 미리 이상의 전선을 사용한다? 4mm 이상의 뭐 나경동선을 쓴다 이런 얘기죠. 이 가공지선 아래의 전압이 고압인 경우는 얼마가 된다? 4mm 이상이다. 두 번째가 뭐가 된다? 특고압인 경우는 얼마 이상이 된다? 바로 5mm가 되겠다라는 거. 다 출제가 되니까요. 기억을 합시다. 아까 이제 요 각은 이 각을 얘기하는 거죠. 요 세타각. 그렇죠? 그래서 배전선로는 요 세타각을 몇 도로 저희가 맞춰주죠? 45도로 맞춰준다고 하잖아요. 전력에서. 예. 요렇게 됐을 때 97% 방어하죠. 그래서 이제 30도 이내가 되면 이제 그 100% 방어인데, 문제는 이제 계속 얘가 각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얘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다 뭐가 돼? 돈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저희 배전선로는 45도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정답은 그래서 88번에 고압이고요. 이 가공지선의 굵기를 물어봤으니까 4mm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으로 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89번. 예, 89번. 자, 이거 지워보자. 89번은 뭐냐면 특고압 변압기 보호장치인 냉각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 그 변압기의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할 경우 이를 경보하는 경보장치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거죠. 요거는 제가 이제 직전 회차에 1회 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죠. 꼭 기억하자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변압기 뭐가 된다? 보호 장치가 되죠. 그래서 뭐 이제 지난 시간에 정리한 걸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면, 자, 이제 변압기 보호 장치는 첫 번째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내부 고장에 대해서예요.
내부 고장에 관해서 변압기 용량이 5000 kVA 이상 뭐가 된다? 10,000 kVA 미만이라면 뭘 이제 설치할 수 있다? 경보장치 또는 뭐가 된다? 자동을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좀 이제 생략해서 좀 쓸게요. 두 번째가 이제 10,000 kVA 이상부터는 반드시 뭐만 와야 된다? 자동만 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동만. 예. 자, 이제 세 번째가 탄행식 변압기죠. 대표적인 탄행식,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탄행식 변압기의 냉각 장치에 고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보호 대책이 있다? 경보 장치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탄행식의 대표적인 그 탄행식은 풍냉식이나 순행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 보면은 이 유입 잔행식이죠. 내부에요. 그냥 기름만 채워져 있고요. 이 기름을 별도로 뭐예요? 식혀주는 매체가 없이 그냥 뭐예요? 외부 바람에 의해서, 외부 공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냉각이 되는 그러한 방법을 저희는 유입 잔행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건 이제 ONAN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뭐 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요 부분 한번 시간이 될 때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잘 나와요. 탄행식 변압기의 그 냉각 장치의 고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보호 대책을 필요로 한다? 경보 장치. 지금은 아닌 경우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0번. 무선용 안테나 등의 뭐가 된다?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무선용 안테나의 시설 기준이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시험 문제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설치 목적을 물어봐. 무선용 안테나를 설치하는 목적, 이걸 먼저 물어보는데 목적은 뭐냐면 전선로 주위를 감시하려고가 정답입니다. 전선로의 주위를 어떻게 한다? 감시할 목적이에요. 일종의 감시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운전을 하다 보면 좀 아무 말도 없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냥 카메라야. 예를 들어서 신호 과속도 아니고 뭐 방범 내지 중량 내지 그 교통 측정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카메라죠. 그들 카메라가 설치된 이유가 뭐냐면 말 그대로 감시입니다. 자꾸 거기서 사고가 난다든지 뭔가 그 부분을 모니터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고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이 전기라는 시스템 자체가요, 사고를 제로화할 수가 없죠. 좀 그렇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이제 사고가 제로가 된다라는 건 확실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을 이제 사고가 나는 거를 저희가 이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연에 예방을 하는 거죠. 제일 좋은 예방은 뭐야?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서 고장의 싹을 미리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자주 고장나는 그런 곳에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갖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리 어떤 고장의 징후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부분을 가서 미리 보수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무선용 안테나의 그 시설의 기준은 뭐가 되냐면 전선로의 주위를 어떻게 하려고 감시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죠. 자, 두 번째가요. 얘는 무선용 안테나 지지용 지지물의 안전율을 물어봐요. 무선용 안테나 지지하는 지지물의 안전율인데 안전율이 얼마가 되냐면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원래 보통 전력 보안 통신 설비에 관련된 부분의 문제인데 그 중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선용 안테나의 시설 기준은 첫 번째 외설치의 전선로 주위 감시, 그 다음에 안전율 얼마야? 1.5.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지금 2번으로 볼 수 있죠? 2번. 예. 자, 그 다음에 91번 보겠습니다. 빙설의 정도에 따라서 풍압하중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옳은 것입니다. 단 빙설이 많은 지방 중 해안 지방이나 기타 저온 계절에 최대 풍압이 생기는 지방은 제외한다고 하는데, 자, 이거 지워볼게.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예전이라면요, 이 부분을 안 했을 텐데, 은근히 지금은 출제 빈도가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기억하자. 자, 이건 지금 풍합파중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거 괜찮은데? 자, 91번이 되죠? 91번. 예, 풍합파중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또 이 풍합파중에 관련돼서 또 정리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같이 정리하고요. 지금은 이렇게만 정리할게. 자, 일단 풍합파중의 종류를 알아야 돼요. 갑을병 기억하자, 갑을병. 첫 번째가 갑종이 되고요. 갑종. 두 번째가 을종. 세 번째가 뭐가 된다? 예, 병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안 됐는데 이게 은근히 이제 이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빙설의 유무입니다. 빙설이 일단 저는 많은 지방이라고 해볼게요. 자, 빙설이 많은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빙설이 꼭 이렇게 표현해. 많은 지방의 이외 지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빙설이 적은 지방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저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빙설이 많은 지방일 때 고온 계절과 그 다음에 저온 계절에 적용되는 풍합파중의 기준인데요. 자, 일단은 먼저 이 부분을 기억하자. 빙설이 많든 빙설이 많은 지방의 이외 지방이든 고온 계절은 무조건 갑종이다. 하지만 빙설이 많은 지방에서 저온 지방에서는 뭘 적용한다? 을종 풍합파중을 적용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전선에 대한 고려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전선은요, 전선은 이 눈이 이 전선 위에서 쌓여갖고 얼어갖고요, 이렇게 얼어버려요. 그래서 두께 6mm, 비중 0.9인 이 빙설이 전선 상하로 부착이 된 경우 저희가 을종 풍합파중을 적용할 수 있죠. 이게 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누르는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의 주위 온도가 마이너스 2도에서 2도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일제히 다 탈락하면서 이로 인해서 전선이 반등 도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제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프셋을 주죠. 어쨌든 빙설이 많은 지방에서 저온 계절에선 저희가 뭘 준다? 을종을 주고요. 그 다음에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 지방에서 저온 지방은 저희가 뭘 준다? 병종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빙설이 많든 적든 인구가 밀집된 이제 시가지다라고 하면 고온이든 저온이든 병종을 적용합니다. 이제 표의 마지막에 인가가 연접된 장소 있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해안 지방 요딴 거는 버려도 돼.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하시길 바래요. 요거를 은근히 요즘에 출제 빈도가 있어. 제가요, 웬만하면 이제 어느 정도 출제되면 무조건 해. 야, 이 새끼 맨날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러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쵸? 네, 이렇게. 자, 그럼 읽어봅시다. 빙설이 많은 지방이죠. 오, 여기야. 1번. 자, 빙설이 많은 지방이고요. 자, 빙설이 많은 지방에서 고온 계절에서는 뭘 적용한대? 빙설이 많든 적든 고온에선 갑종이야. 자, 두 번째, 저온 계절에선 뭘 적용한대요? 을종을 적용한대. 그럼 어이구 이게 정답이잖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조건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요거 좀 요렇게 좀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합파중의 종류인데 갑을병 기억하면서 요렇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요런 식으로 저희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92번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의 시설하는 지선의 시설 기준이죠. 자, 이것도 좀 지워보자. 잘 나옵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항상 보면 빠지지 않는 문제들이 보면은 이제 매회 출제되는 것들이 이제 좀 정해져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가공이래. 이 지선이랑 절연 내력 시험이죠. 이런 건 좀 잘 정리를 해야 돼. 네. 예. 이거 좋은데? 자, 92번 봅시다. 지선에 대한 시설 기준이죠. 지선. 예. 자, 근데 지선은요, 이게 지선이에요. 자, 이게 지선이죠. 지지물의 강도를 어떻게 한다? 보강하는 거죠. 희한하게 얘는 이렇게 이제 목적을 물어보지 않고요.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첫 번째가 뭐가 된다? 지지물이 아닙니다.
다음 중 지지물의 종류가 아닌 거. 지선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가지 따로 기억하자. 지선은 지지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뭐한다? 그 지선으로 강도를 분담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설 기준을 물어봐요. 뭐가 된다?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지선의 안전율이 돼요. 자, 우리 지선의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되냐면 2.5가 되겠습니다. 요건 제가 이제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이라고 그래.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4.31kN 이상의 것이어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무게로 환산하면 440kg인데요. 지선으로 사용하는 그 전선은 최소 440kg의 장력 이상의 것을 견뎌야 한다, 이런 의도고요. 세 번째가 소선수는 몇 가닥 이상이 되냐면 3가닥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 그래서 원래 이 지선은요,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가닥수를 계산하는데 여기에다 실제 시공할 때는 안전율을 곱해요. 그게 2.5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계산으로 한 가닥이 나오더라도 안전율을 곱하면 뭐예요? 2.5가닥인데 이러한 안전과 관련된 거는 소수점을 절상해주죠. 그래서 최소 가닥수가 그래서 3가닥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선으로 사용되는 건요, 최소 소선 지름이 얼마가 되냐면 2.6mm 이상의 금속선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선이 부득이하게 도로를 횡단하는 거예요. 지선이 도로를 횡단 시 최소 높이는 얼마가 되냐면 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예. 다만 그것이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장소에 해당한다면 얼마가 된다? 4.5m 이상 높이에 설치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다 출제가 되고요. 자, 갑시다. 가공전선로의 지선에 대한 시설 기준으로 옳은 거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지선의 안전율은 2.2다. 아니지. 2.5잖아. 그렇습니다. 1번 나가리. 2번.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선은 몇 가닥? 3가닥. 이게 정답이네. 2번으로 가는 거죠. 예. 자, 3번 봅시다.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4m 이상이 아니라 얼마야? G도 기억해. G도. 예. 5m가 되겠죠? 나가리고요. 4번. 지중 부분 및 지표상 이 30cm까지에 20cm가 아니라 그래서 내식성에 있는 것 또는 아연으로 도금하라고 하는데 4번은 이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걔는 시험 문제에서 영향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 지선은 안전율이 얼마가 된다? 2.5 이상이 돼야 돼요. 잘 물어봐.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얼마? 4.31kN 이상이 되고요. 소선수는 몇 가닥? 3가닥이 되겠습니다. 자, 소선의 최소 지름은 얼마가 된다? 2.6mm가 되고요. 지선이 도로로 횡단하면 얼마가 된다? G도 5 이렇게 기억하자. 그 다음에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장소의 경우라면 4.5m 이상이 된다라는 거. 다 물어봐요. 이런 거는 버릴 게 없는 순살 치킨 같은 존재다. 자, 그 다음에 93번. 조상설비에 그 조상기에 내부 고장이 생긴 경우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해야만 하는 뱅크 용량인데요. 자, 93번은 바로 뭐가 되냐면 조상설비에 뭐가 된다? 보호장치가 됩니다. 조상설비의 보호장치다. 그럼 이제 조상설비는요, 저희가 무효전력을 조정하죠. 대표적인 조상설비가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전력용 콘덴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리액터가 있어요. 둘 다 같아요. 이거는 지금 기준이. 자, 전력용 콘덴서나, 자, 이거 좀 지워보자. 전력용 콘덴서나 블로리액터는 그들의 용량이요, 500kVA 넘고 15,000kVA 미만이라면 어떤 사고에 보호하는 보호 대책을 요구하냐면 내부 고장이나
내부 고장이나 과전류에 대한 보호 대책을 요구합니다. 다만 이들의 용량이요 15,000 kVA 이상이 되는 순간 자 보호 대책이 하나 더 필요해요. 뭐가 되냐면 내부 고장과 과전류와 더불어 누구까지 저희가 필요하냐면 과전압에 대한 대책까지 갖춰줘 라는 얘기예요. 잘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기조상기가 됩니다. 동기조상기. 얘는요, 무조건 내부 고장을 얘기하고요.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되는 용량이 얼마가 되냐면 15,00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상설비 보호장치는 무조건 이제 자동 차단 장치만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용량에 따른 이제 이 보호 대상들이 이제 이렇게 정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기술 기준에서는요 동기조상기 나오면 그냥 15,000 기억하셔도 돼. 지금은 사실 이 문제를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갑시다. 조상설비의 이제 이 조상기에 내부 고장이 생긴 경우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이 용량을 물어본 건데 15,000이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94번 라스트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그 지지물로서 비종 철주에서 각도형은 전선로 중에 몇 도를 넘는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하는가? 요거는요, 이제, 주로 저는 이제 요걸 요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이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나 철탑의 종류인데 저는 그냥 철탑의 종류라고 해볼게요. 94번. 첫 번째가 우리가 무슨 이 놈들이 있냐면 첫 번째 직선형이 됩니다. 직선형. 이 직선형은요 수평각도 몇 도가 되냐면 3도 이하의 장소에 적용하는 철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스트레이트 타워라고 하는데 A형 타워라고 그래요. 실무에서는. 두 번째가 무슨 형이 있냐면 각도형이라는 게 있어요. 각도형. 각도형은 수평각도를 3도를 초과하는 개소에 사용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요 3도에서 20도 이하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도에서 30도 이하짜리가 있어. 그래서 얘를 B형, 얘를 C형 타워라고 그래. 이건 앵글 타워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험에서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일단 뭐 필요 없는 부분 아무튼 이제 지워보자. 직선형은 3도 이하, 각도형은 3도를 초과합니다. 그러니까 3도를 기억하자. 세 번째가, 자, 이거 좀 당겨보자. 인류형 철탑이라고 그래.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이제 인류한다 내지 억류한다고 나오고요. 데드엔드 타워, D형 타워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건 이제 시험과는 관련이 없어요. 자, 어쨌든 인류형은 뭐냐면 철탑이 시작되고 철탑이 끝나는 개소에 인류형 철탑을 설치해 줘 갖고요. 장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장형이 돼요.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사실 이거죠. 내장형은 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지. 경관의 차가 큰 곳이나 직선형 철탑이 이 직선형 철탑이요 연속해서 10기 이상 시 직선형 철탑이 연속해서 10기 이상 시 10기 이하마다 1기씩 설치하죠.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물어보면 이제 뭐 불평형 장력 가해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내장형이죠. 내장탕 찍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보강형입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워본 적이 없는데 뭐 전선로의 직선 부분을 보강한다고 하는데 종류는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실기에서도 물어봐요. 그래서 종류 5가지랑 요 놈이랑 요 놈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요 4가지. 예. 이거는 없어요. 예. 근데 종류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누굴 물어봤어요? 각도형 물어봤잖아. 각도형은 몇 도를 초과한다? 어이구 3도를 초과. 그쵸?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야? 3번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자.
그래서 이 해에 이제 2회 때는요, 이제 이 무려 6문제가 삭제가 돼버렸죠. 그래서 한국전기설비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100문제가 안 되죠. 자, 일단은 2회에서도요, 뭐를 버리고 뭐를 봐야 될지를 이제 제가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81번 봅시다. 자, 고압 기계기구의 시설 기준인데요. 기계기구의 지표상 높이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보셔야죠. 자, 고압이랑 그 다음에 특고압 제가 정리해드렸죠. 자, 그 다음에 82번. 이거는 그냥 버리자 이거죠. 그냥 틀리자. 자, 83번.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장치를 어떻게 한다?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꼭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4번.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죠. 반드시 해야지. 이건 좀 제가 싹 한번 정리해드렸죠. 그 다음에 85번. 지중전선의 이제 직전 매설식의 매설 방법에 대한 특징을 물어본 건데요. 무조건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86번. 옥상전선로도 저희가 무조건 해야죠. 이것도, 잘 나와요. 3가지 좀 정리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안 나오는 거,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자, 87번. 발판 모세 높이. 이건 뭐 너무나 이제 주는 문제고. 88번. 가공지선과 관련된 것도 고압이랑 특고압 꼭 기억하고. 89번. 탄행식 변압기인데 뭐 이제 그거랑 더불어서 변압기의 내부 고장에 대해서 보호해야 되는 용량의 범위도 같이 기억하자. 꼭 해야 돼. 90번 무선용 안테나 시설 기준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꼭 해야지. 예. 자, 그 다음에 2가지 썼죠. 91번 풍압하중에 대한 기준 꼭 기억하시고요. 자, 92번 지선은 이제 버릴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 자, 그 다음에 93번 조상기에 대한 보호 설비를 두어야 되는 기준인데요. 이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철탑의 종류 얘네들은 뭐 이제 철주나 이 철근 콘크리트주도 똑같아요. 어쨌든 이들을 이제 이렇게 저희가 구분하는데 꼭 기억하자 이거죠. 자, 어쨌든 2회 시험 문제는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한번 해설해 드리고요.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음 회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회차에 뵙겠습니다. 물러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